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2과목 이상심리학 챕터 8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1. 적응장애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나쁜 일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당혹해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 2.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가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다른 사람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다. 2. 진단 기준 1.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 또는 행동 증상이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되며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나타난다. 2. 이런 증상이 임상적으로 두드러지며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모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1. 증상의 심각도 혹은 강도가 외적인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나 강도와 맞지 않는 현저한 고통. 2.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주요 기능 영역의 현저한 손상. 3.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며 이미 있는 정신질환이 단순히 악화된 것은 아니다. 4. 증상은 정상적 애도 반응이 아니다. 5. 스트레스 요인 또는 결과가 끝난 후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증상이 6개월 미만 지속인 경우 급성, 6개월 이상 지속인 경우 만성으로 명시한다. 3. 치료 1.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의 집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2. 우울증이 동반될 경우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불안 증상이 동반될 경우 항불안제를 단기간 사용한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에 노출된 뒤 공포 반응, 무력감, 경악 등 다양한 감정과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 직접적으로 경험한 외상 사건으로는 전쟁에 노출되거나 신체 공격, 약탈, 강도, 아동기 신체 학대 등 위협적이고 실제적인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거나 강제적인 성적 침해, 알코올, 약물에 의한 성적 학대, 성적인 인신 매매 등 위협적이고 실제적인 성폭력에 연루되거나 납치, 인질, 테러, 고문, 전쟁, 포로로 감금된 것, 자연재해나 인간이 일으킨 재앙, 심각한 차량 사고 등이 있다. 고문이나 성폭력처럼 스트레스 요인이 대인관계적이고 고의적일 때는 특히 증상이 심하고 오래간다. 3. 사건을 목격하는 것에는 위협적이고 심각한 상태, 비정상적인 죽음, 폭행에 의한 타인의 신체 및 성적 학대, 가정폭력, 사고, 전쟁, 재앙, 자녀의 의학적인 참사 등이 있다. 4. 외상 사건은 다양하게 재경험되며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반복적, 불수의적, 침습적으로 떠오른다. 5. 외상 사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해리성 기억 상실로 나타날 수 있다. 6. 잠재적 위험을 매우 예민하게 지각하므로 일이나 대인관계 면에서 기능이 저하된다. 더 알아보기. PTSD 증상의 4가지 영역. 1. 침투. 외상 사건이 악몽이나 침투적인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재경험됨. 2. 회피. 외상을 떠오르게 하는 흔적, 생각, 감정을 피함. 3. 부정적인 인지와 기분, 수치심, 분노,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비난. 4. 각성 및 반응성, 과잉 각성, 놀람, 공격성, 무모한 행동 등 지나친 감정 반응. 2. 진단 기준 7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성인에 적용한다. 1.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의 노출 경험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서 나타난다. 1.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외상 사건을 직접 목격한다. 3. 외상 사건이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외상 사건의 혐오스런 세부 내용에 반복적으로 혹은 심하게 노출된다. 예, 사람의 유해를 처음 수거하는 초기 대응자, 아동학대의 세부사항에 반복 노출된 경찰들. 2. 외상 사건과 관련된 침습적 증상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존재한다. 1. 외상 사건이 반복적, 불수의적,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2.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 사건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3. 외상성 사건이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복하게 하는 해리 반응. 예, 플래시백. 4. 외성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부 혹은 외부 단서에 노출되면 극심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
5. 외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적인 내적, 외적 단서에 노출되면 뚜렷한 생리적 반응. 3.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회피한다. 1.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대화를 회피한다. 2.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단서, 예, 사람, 장소, 대화, 행동, 대상, 상황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을 한다. 4.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 및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난다. 1. 외상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하지 못한다. 2.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장되고 부정적인 신념이나 기대를 갖는다. 예, 나는 나쁘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등. 3.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하여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한다. 4.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상태, 두려움, 경악, 분노, 죄책감, 수치심을 갖는다. 5. 주요한 활동에 대해 관심이나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떨어지고 소원한 느낌을 받는다. 7. 긍정적인 정서, 행복감, 만족감, 사랑의 감정 등을 경험하지 못한다. 5. 외상 사건과 관련된 각성과 활동 수준의 뚜렷한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서 현저하다. 1.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도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보이는 과민한 행동과 분노 폭발. 2.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3. 과잉 각성. 4. 과도한 논란 반응. 5. 집중의 어려움. 6. 수면 장애. 6. 장애의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7.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한다. 해리 증상을 동반할 경우 명시해야 한다. 3. 원인 1. 개인적 요인 1. 정신장애에 대한 취약성 2. 아동기 외상 경험 3. 의존성이나 정서적 불안정과 같은 성격 특성 4. 자신의 운명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통제 소재 5. 외상의 심각도, 외상의 규모 6.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최근 생활의 스트레스 등 2. 생물학적 입장, 유전적 요인 또는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3. 행동주의 입장 1. 외상 사건이 무조건 자극이 되고 외상과 관련된 단서들이 조건 자극이 되어 불안 반응이 조건 형성된다. 2. 외상 사건의 단서를 회피하는 행동이나 무감각한 감정 반응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부적 강화 효과를 지닌다. 4. 인지적 입장. 개인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외상 사건은 이런 기본적 신념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1. 안전성에 대한 신념. 저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 의미 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 이 세상은 통제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공정한 세상이다. 3. 가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나는 저런 사건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소중한 사람이다. 5. 정보 처리 이론. 외상은 엄청난 내적, 외적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들이 개인의 인지체계에 잘 수용되지 않아 정보의 과부하가 일어나고 처리되지 않은 원래 형태로 활성화된 채로 남는다. 마비나 부인은 이런 고통스러운 외상적 정보가 의식되지 못하게 하는 방어 기제이다. 4. 치료 1. 약물 치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삼환계 항우울제가 사용된다. 2. 지연된 노출법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상 사건을 단계적으로 떠올리게 하여 불안한 기억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궁극적으로 외상 사건을 불안 없이 직면하게 한다. 3. 불안 조절 훈련, 긴장 이완 훈련, 호흡 훈련, 인지적 재구성, 역할 연습. 4. 인지치료 외상 사건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를 재구성시킨다. 아울러 외상 사건을 자신에게 일어났던 실제 경험으로 자기 경험의 일부로 수용하고 통합하게 한다. 5. 포화의 지속 노출 치료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과 단서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반복적으로 회상시킴으로써 환자의 부적응적인 사고와 행동을 다루어 준다. 더 알아보기 EMDR
1. 1987년 미국의 심리학자 샤피로는 우연히 자발적인 안구 운동이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EMDR이 베트남 참전 용사와 성폭행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질환의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이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의 플래시백이나 침입하는 부정적 사고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1989년부터 EMDR은 전 세계적으로 훈련받은 임상가와 연구가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여러 이론적 경향, 즉 정신분석, 인지치료, 행동치료, 고객 중심 치료의 요소들을 총망라하는 복합적인 방법이 되었다. 2. EMDR의 진행 방법. 치료자가 환자가 치료에 초점이 될 특별한 문제나 문제들을 확인하게 도와준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문가는 환자가 특정 문제나 사고와 관련된 이미지, 자기에 대한 부정적 믿음, 신체적 감각을 발견하게 도와준 다음 환자에게 자기에 대한 부정적 믿음을 대체할 새로운 긍정적 믿음을 물어보게 된다. EMDR의 준비가 되면 환자에게 그 문제를 통해 확인된 부정적인 정보를 마음속에 그리게 하고 환자는 전문가의 손가락을 따라 안구 운동을 하게 된다. 각 안구 운동 후에 환자는 간단히 얘기할 기회를 갖고 치료자는 환자가 집중하게 도와주며 환자가 고통스러운 자료를 처리하게 유도하고 개입 방향에 대한 임상적 판단을 내린다. EMDR의 목적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적응적인 해결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고통이 경감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긍정적으로 되고 대인관계에서 더욱 적절하게 행동하게 된다. 3. 급성 스트레스 장애.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려면 증상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한 달 미만일 때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내린다.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을 경험한 직후 즉시 나타나서 적어도 3일에서 1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 전에 내릴 수 있다.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전환하게 된다. 2. 진단 기준. 1.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에 대한 노출이 다음의 방식 중 한 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외상 사건을 직접 목격한다. 3. 외상 사건이 친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외상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내용에 반복적으로 혹은 심하게 노출된다. 2. 외상 사건이 일어난 후 시작되거나 악화된 침습, 부정적 기분, 해리, 회피와 각성의 5개 범주에서 다음 증상 중 9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1. 침습 증상, 기억. 외상 사건이 반복적, 불수의적, 침습적으로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니은.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 사건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디귿. 외상성 사건이 재생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해리 반응, 플래시백. 리을. 외상 사건과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부 혹은 외부 단서에 노출되면 심한 심리적 고통과 생리적 반응을 보임. 2. 부정적 기분, 긍정, 정서, 행복, 만족감, 사랑의 감정 등을 경험하지 못함. 3. 해리 증상, 기억, 주위 환경 또는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한 변화된 감각. 예,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관찰, 혼란스러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등. 니은.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음. 4. 회피 증상, 기억,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대화를 회피함. 니은. 외상 사건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 단서, 사람, 장소, 대화, 행동, 대상,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함. 5. 각성 증상, 기억, 수면 곤란. 니은.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도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을 보이는 과민한 행동과 분노 폭발. 디귿. 과잉 각성. 리을. 집중의 어려움. 미음. 과도한 논란 반응. 3. 장애기간은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이다. 4.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한다. 4. 반응성 애착 장애. 1. 진단 기준. 1. 성인 보호자에 대해 억제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일관적으로 보이고 다음 중 2가지 모두
표현된다. 1. 아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위안을 구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찾는다. 2.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은 위로하는 것에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반응한다. 2. 지속적인 사회적, 정서적 문제가 다음 중 최소 2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 1. 타인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 정서적 반응을 한다. 2. 긍정적 정서가 제한된다. 3. 성인 양육자와 비위협적인 상호작용 동안에 이유 없이 짜증, 슬픔, 두려운 정서의 에피소드를 보인다. 3. 아동이 불충분한 양육의 극단적인 형태를 경험한 것이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 성인 보호자로부터 위로와 자극, 애정 등 기본적인 감정적 요구에 대한 지속적 결핍이 사회적 방임이나 박탈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주 보호자가 수시로 바뀌어 안정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제한된다. 위탁 보육에서의 잦은 교체. 3. 선택적 애착을 형성할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독특한 환경에서 양육된다. 예, 보육원 등. 4. 진단기준 3의 양육이 진단기준 1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진단기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6. 장애가 5세 이전에 시작된다. 7. 아동의 발달 연령이 최소 9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2. 원인 1. 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애착 외상이라는 비교적 분명한 환경적 촉발 요인을 가진다. 2.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장애가 발생한다. 3. 정신분석학적 스피치는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의 증상이 상실 경험과 관련된 성인 우울증과 유사하다고 본다. 4. 아동은 자기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명료한 분할을 이루게 되는데 적절한 반응이 없으면 분화가 잘 안되고 타인에게 애정 주기를 멈추어 버린다. 5. 대상관계 이론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의 저항 실망 좌절 탈애착 6. 애착 이론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을 근거로 자기,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구성되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 일관성이 없고 학대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 타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어 부모나 타인에 대한 회피 행동이 일어난다. 3. 치료 부모의 양육 방식과 아동의 반응성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아동과 양육자가 서로 조율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양육자와 아동 간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를 할 때는 양육자가 비디오 테이프로 자신들의 상호작용을 보고 관찰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게 하고 문제가 되는 상호작용 패턴을 검토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상대적으로 낯선 성인에게 아무런 주저 없이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하며 접근하는 행동 양식을 보인다. 2. 반응성 애착장애와 비슷한 양육 경험을 하였지만 탈억제적 사회관여 아동은 무분별한 사회성과 과도한 친밀감을 표현한다. 3. 지나치게 친밀한 언어적, 신체적 행동을 나타낸다. 4. 낯선 환경에서 주변을 탐색하고 난 후에 성인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다. 5. 보통 9개월 정도 지나야 안정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에 발달적으로 선택적이고 배타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인 9개월 전에 이 진단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6. 사회적 방임을 겪은 아동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인지 및 언어적 발달 지연, 상동증, 영양실조나 돌봄, 결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징후를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만 2세 전, 낯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다가감. 만 2에서 5세, 모든 사람에게 매달리며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보임. 만 5세 이상, 낯선 사람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친밀감을 표시함. 청소년기, 친구가 없거나 또래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더 많은 또래 갈등을 보임. 2. 진단기준 1. 아동이 낯선 성인에게 지나치게 접근하고 소통하며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행동 양식을 보인다. 1. 낯선 성인에게 다가가고 소통할 때 조심성이 약화되어 있거나 없다. 2. 과도하게 친근한 언어 또는 신체 행동을 보인다. 3. 낯선 환경에서 성인 보호자와 모험을 할 때 주변 환경을 경계하는 정도가 떨어지거나 없다. 4. 낯선 성인을 따라가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거나 적다.
이 진단 기준 1의 행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충동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탈억제된 행동을 포함한다. 3. 충분하지 못한 양육의 극단적인 양식을 경험한 것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 성인 보호자로부터 위로와 자극, 예전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적 요구에 대한 지속적 결핍이 사회적 방임이나 박탈로 나타난다. 2. 주 보호자가 수시로 바뀌어 안정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제한된다. 3. 선택적인 애착을 형성할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독특한 환경에서 양육한다. 4. 진단기준 3의 양육이 진단기준 1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아동의 발달 연령이 최소 9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3. 원인과 치료 1. 반응성 애착장애의 원인과 유사하나 선천적인 기질의 차이가 있다. 반응성 애착장애의 경우 선체적으로 내향성과 과민한 기질을 타고난 경우가 많아서 방임에 대한 회피 반응을 주로 보이지만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무분별한 사회성과 충동적 행동을 보인다. 2.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로움과 두려움을 억압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가짜 위안을 구한다. 3. 한 사람을 믿고 따랐을 때 실망할 것을 우려해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고 하며 낯선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불안이 없다. 4. 피상적이고 진정성이 결여된 상호작용을 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거부와 배척을 받을 수 있다. 5. 치료는 안정적으로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어야 한다. 6. 아동의 경우 놀이치료가 적합하다.